강우가 그녀의 옆에 앉았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유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강우의 손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덮었고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에 유진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게 다가가도 될까요? 내 강우의 입술이 천천히 다가왔고 유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부드러운 입맞춤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의 품에 안겼을 때 오랜 갈증이 해소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서로의 숨결만 가득한 방 안에서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47살의 나이에 이런 설렘이 다시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뜨겁게 시작된 우리의 봄날은 그날 이후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하기만 했던 제 인생이 어떻게 통째로 뒤바뀌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오른쪽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서유진은 셔틀콕을 향해 라켓을 휘둘렀지만 빗나가고 말았다. 아, 또 놓쳤네. 그녀는 땀을 닦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배드민턴 코트 위에서 동호회 사람들이 웃으며 그녀를 바라봤지만 유진은 겨우 미소로 화답했다. 이혼 후 찾은 유일한 취미였지만 사람들과 깊은 관계는 피하고 있었다. 주 3회 이 시간만큼은 잡생각 없이 몸을 움직이며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때 체육관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중후한 분위기에 깔끔한 운동복 차림의 낯선 남자였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레 그에게로 향했고 유진도 모르게 라켓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새로 오신 분인가 봐요. 옆 사람이 속삭였다. 이강우였다. 그는 고개만 가볍게 숙여 인사했고 말없이 코트 한편에 자리 잡고 가볍게 몸을 풀기 시작했다. 세련된 옷차림과 달리 라켓을 다루는 손놀림은 무척 능숙해 보였다. 경기가 시작되고 유진은 파트너와 함께 코트에 섰다. 맞은편에는 강우와 다른 회원이 위치했다. 첫 서브를 넣은 건 강우였다. 예상보다 빠른 셔틀콕이 날아왔고 유진은 간신히 받아쳤다. 랠리가 오가는 동안 유진의 시선은 자꾸 강우에게 향했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깊은 것이 담겨 있었다. 매 경기마다 상대를 바꿔가며 몇 시간을 뛰었다. 땀에 젖은 얼굴을 수건으로 닦으며 유진은 시계를 확인했다. 벌써 이런 시간이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고 유진은 천천히 짐을 챙기며 체육관을 둘러봤다. 강우는 여전히 남아 코트를 정리하고 있었다. 둘만 남은 공간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오늘 처음 오셨죠?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네, 처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실력이 좋으신데요. 유진이 라켓을 가방에 넣으며 말했다. 예전에 좀 쳤었습니다. 강우가 다가왔다. 혹시 저녁 드셨나요? 유진은 잠시 머뭇거렸다. 낯선 이와의 약속은 오랜만이었다. 아직이요. 입에서 나온 말에 유진 스스로도 놀랐다. 두 사람은 체육관 근처 조용한 식당으로 향했다. 강우는 와인을 주문했고 유진은 자신의 손가락만 바라봤다. 여기 사세요? 강우가 물었다. 네, 이혼하고 나서 이 동네로 왔어요. 유진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말을 마치자마자 너무 많은 걸 말한 것 같아 당황했다. 하지만 강우의 시선은 따뜻했다. 이해합니다. 그 말에 유진의 굳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는 느낌이었다. 저도 혼자 산 지 오래됐습니다. 강우가 와인 잔을 들며 말했다. 식사를 하는 내내 강우는 진심 어린 관심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유진은 오랜만에 마음을 열고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계약직 보험 설계사로 일하는 불안정한 삶, 이혼 후의 외로움, 그리고 언젠가 이루고 싶은 작은 꿈까지. 혼자 사는 게 때론 외롭죠. 강우의 말에 유진은 눈을 깜빡였다. 네, 가끔은 정말 외로워요.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유진의 마음은 따뜻했다. 강우의 집은 근처 아파트였고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들어오시겠어요? 현관 앞에서 강우가 물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집은 단정했지만 생활감이 느껴졌다. 차 한잔 하실래요?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던 유진은 강우가 내민 차를 받아들었다. 요즘 이런 날들이 많나요? 강우가 물었다. 어떤 날이요? 혼자 있는 날들. 유진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강우의 눈빛에 외로움이 비쳤고 유진은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이 열리는 느낌이 들었다. 강우가 그녀의 옆에 앉았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유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나 오늘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강우의 조심스러운 고백에 유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네, 저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우가 그녀의 옆에 앉았고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유진의 손을 덮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스함에 유진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눈앞이 살짝 흐려지고 입술이 말라붙는 느낌이었다. 강우의 손길이 유진의 볼을 스치고 뒷목을 감싸며 천천히 아래로 미끄러졌다. 그의 입술이 유진의 입술에 닿았고 부드러운 입맞춤에 온몸이 떨렸다. 55살의 나이에 이런 설렘이 느껴질 줄은 몰랐다. 긴 시간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완전히 몰입했고 유진은 오랜 갈증이 해소되는 느낌이었다. 두 사람의 숨소리만 가득한 방 안에서 시간은 천천히 흘렀다. 어색함 없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고 유진은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안겨 잠이 들었다. 아침 햇살에 눈을 떴을 때 유진의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강우 씨? 집안을 둘러봤지만 그는 보이지 않았다. 주방 테이블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다. 아침 일찍 약속이 있어 먼저 나갑니다. 곧 연락드릴게요. 유진은 쪽지를 보며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다. 어젯밤의 기억이 떠오르자 얼굴이 달아올랐다. 다시 살아볼 수 있을까? 처음으로 든 생각이었다. 집에 돌아와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낯선 번호의 연락은 없었다. 바쁜가 보내 마음을 달래며 동호회 날짜를 확인했다. 사흘 후면 다시 만날 수 있었다. 유진은 오랜만에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유심히 바라봤다. 55살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더니 정말 그런가 작은 미소가 번졌다. 세 번의 아침이 지나고 유진은 설레는 마음으로 체육관으로 향했다. 하지만 강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혹시 이강우 씨 보셨어요? 다른 회원에게 물었다. 누구요?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했다. 하루 종일 핸드폰만 들여다보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다. 번호를 눌러보았지만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라는 안내만 들렸다. 일주일이 지나도 강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동호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 남자 좀 수상하지 않았어? 회원 하나가 말했다. 무직이라더라. 다른 회원이 끼어들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유진의 얼굴이 붉어졌다. 배드민턴 실력은 대단했는데 원래 직업이 뭐였대? 모르겠어. 근데 그 나이에 혼자라니 뭔가 있는 거 아냐? 유진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탈퇴 메시지를 남겼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우산도 없이 걸으며 유진은 눈물을 참았다. 또 누군가에게 버림받았구나. 집에 도착해 젖은 옷을 갈아입고 소파에 누웠다. 텅 빈 집안을 바라보니 삶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그래도 하룻밤의 추억이라도 남았으니 다행인가 자주 섞인 웃음이 나왔다. 하지만 유진은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그만 남에게 의지하자. 다음 날 아침 유진은 휴대폰으로 꽃집을 검색했다. 오래전 접어두었던 꿈이 다시 떠올랐다. 원래 꿈이던 플라워 클래스 겸 작은 가게 나도 이제 내 삶을 살아봐야겠어. 작은 결심과 함께 유진은 일어났다. 몇 주 동안 부동산을 돌아다녔고 마침내 작은 상가를 구했다. 꽃과 함께하는 시간은 유진에게 치유가 되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고 꽃들에게 인사하는 일이 새로운 기쁨이 되었다. 이게 나의 진짜 모습이었나. 플라워 클래스도 천천히 자리를 잡아갔다. 한 달이 지나자 단골도 생기기 시작했다. 유진 씨, 저기 전화 좀 받아주세요. 함께 일하는 파트타임 직원이 불렀다. 네, 플라워 스튜디오 로즈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요양원 재단입니다. 유진은 펜을 들고 메모를 시작했다. 다음 주에 요양원 재단 주최로 시니어 꽃 전시회를 여는데 꽃 납품 문의드립니다. 네, 어떤 규모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통화를 마친 유진은 설레는 마음으로 직원에게 말했다. 우리 가게 첫 대형 행사야. 그날부터 유진은 전시회 준비에 몰두했다. 꽃의 종류부터 배치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계획했다. 이제 다시 시작이야. 전시회 전날 유진은 밤늦게까지 꽃을 손질했다. 행사 당일 유진은 직원과 함께 요양원 재단 행사장으로 향했다. 꽃이 너무 예쁘네요. 행사 스태프가 감탄했다. 유진은 미소 지으며 꽃을 전시장에 배치했다. 직원이 프로그램을 가져왔다. 곧 VIP 소개가 있대요. 무심코 프로그램을 넘기던 유진의 손이 멈췄다.
VIP 인사말. 이강우 이사장 유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시 한번 프로그램을 확인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홀에 울려 퍼졌다. 이제 저희 요양원 재단의 이강우 이사장님을 소개합니다. 유진의 시선이 무대로 향했다. 무대 위에 서 있는 남자는 분명 강우였다. 하지만 그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다. 유진은 충격과 분노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손에 들고 있던 꽃다발을 내려놓고 유진은 행사장을 뛰쳐나왔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그는 누구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가게로 돌아와 문을 닫았다. 며칠 동안 유진은 누구의 연락도 받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 문이 열리고 강우가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다. 여전히 중후한 모습이었지만 지난번보다 더 수척해 보였다. 나가주세요. 유진이 차갑게 말했다. 설명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강우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말씀하세요. 그날 이후 당신을 매일 떠올렸습니다. 강우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집에 가던 길에 쓰러졌습니다. 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며칠 의식 없었고 깨어났을 땐 이미 늦었더군요. 강우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요양원 재단 이사장이라고요? 그런 걸 왜 숨겼어요? 강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 저는 유명 재단의 설립자이자 회장입니다. 유진의 눈이 커졌다. 부인이 돌아가신 후로 사람들과 단절된 삶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름도 숨기고 다녔던 겁니까? 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은 항상 내 지위와 재산만 보더군요. 하지만 당신은 달랐어요. 강우의 눈빛이 따뜻해졌다. 그날 밤 당신은 그저 나라는 사람 자체를 봐주었어요. 유진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유진이 물었다. 강우는 주머니에서 병원 진단서를 꺼냈다. 그날 뇌경색으로 쓰러졌어요. 의사는 다행이라고 했죠. 유진은 진단서를 읽었다. 날짜는 그날 밤이었다. 그래도 연락하실 수 있었잖아요. 의식을 찾았을 때 당신 번호를 찾을 수 없었어요. 핸드폰도 분실했고요. 강우가 쓴 웃음을 지었다. 유진은 벽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제 와서 저한테 뭘 바라시는 거예요? 강우는 유진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지금이라도 내 옆에 있어줄 수 있나요? 유진의 마음이 흔들렸다. 어떡해요? 당신은 회장이고 저는 그냥.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강우가 진지하게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원하는 건 지위나 역할이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에요. 그 자체로 유진은 눈을 감았다. 시간이 필요해요. 강우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제안이 있습니다. 강우가 명함을 내밀었다. 우리 요양원에서 플라워 테라피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유진은 명함을 받아들었다. 강사로 오시겠어요? 부담 없이 생각해 보세요. 며칠 후 유진은 요양원을 방문했다. 노인들이 꽃을 보며 환하게 웃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꽃이 사람에게 주는 위로는 특별해요. 유진이 말했다. 강우는 옆에서 조용히 그녀를 지켜봤다. 프로그램을 맡아보겠습니다. 유진의 결정이었다. 강우는 미소 지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둘의 관계도 천천히 회복되어 갔다. 유진은 강우가 진심으로 노인들을 위하는 마음을 보았다. 그의 재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지도 알게 되었다. 때때로 둘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강우는 자신의 과거를 유진에게 모두 이야기했다. 부인의 죽음 이후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유진도 이혼 후의 외로움과 상처를 이야기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며 위로했다. 요양원에서의 플라워 테라피는 노인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었다. 유진은 자신의 재능으로 남을 돕는 기쁨을 느꼈다. 강우는 유진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녀에게 점점 더 깊은 감정을 느꼈다. 유진도 그의 진실된 모습에 마음을 열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졌다. 서로에게 의지하고 위로하는 사이가 되었다. 당신이 내 곁에 있어주어 고맙습니다. 강우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유진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몇 달이 지나자 요양원에서 유진의 플라워 테라피는 인기 프로그램이 되었다. 지역 신문에도 소개되었고 다른 요양원에서도 문의가 왔다. 유진 씨, 정말 대단해요. 요양원 간호사가 말했다. 어르신들이 꽃 이야기만 하세요. 유진은 겸손하게 웃었다. 꽃의 힘이죠. 한편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그 여자, 그냥 회장 여친이 아니야. 진짜 따뜻한 사람이래.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신대. 한때 유진을 수군거리던 사람들의 말이 달라졌다. 동호회 사람들도 그녀의 가게를 찾아왔다. 우리가 오해했네요. 정말 멋진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유진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았다. 자신의 삶에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강우가 제안했다. 재단 이사회에 당신을 추천하고 싶어요. 유진은 놀라서 그를 바라봤다. 다른 요양원에도 플라워 테라피를 확대하는 겁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강우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따뜻함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해요. 유진은 도전을 받아들였다. 이제 그녀는 여러 요양원을 다니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강우도 그녀와 함께 할 때가 많았다. 두 사람이 함께 노인들을 돌보는 모습은 모두에게 감동을 주었다. 사람들은 그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죠.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유진은 이제 당당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강우 역시 유진과 함께하면서 새로운 활력을 찾았다. 그의 표정은 전보다 훨씬 밝아졌다. 당신 덕분에 새로운 삶을 찾았어요. 강우가 말했다. 유진은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재단 이사로서의 유진의 첫 제안은 모든 요양원에 작은 정원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꽃과 식물이 노인분들의 정서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유진이 설명했다. 봄날 요양원 마당은 꽃으로 가득했다. 유진은 노인들과 함께 꽃을 심으며 웃고 있었다. 강우가 다가와 그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무슨 선물이에요? 유진이 물었다. 열어보세요. 상자 안에는 배드민턴 셔틀콕이 있었다. 유진은 웃음을 터뜨렸다. 아직도 기억하시네요. 우리의 시작을 어떻게 잊겠어요? 두 사람은 요양원 마당으로 나갔다. 강우가 라켓 2개를 꺼냈다. 아직 칠 수 있어요? 유진이 놀라며 물었다. 조금은요. 의사도 가벼운 운동은 괜찮다고 했어요. 둘은 천천히 셔틀콕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햇살이 두 사람의 모습을 따스하게 비쳤다. 요양원 어르신들이 창가에 모여 그들을 지켜봤다. 저 두 사람 참 보기 좋네. 이강우 회장님이 저렇게 웃는 건 처음 봐요. 유진의 라켓이 셔틀콕을 놓쳤다. 아직도 실력이 그대로네요. 강우가 웃으며 말했다. 유진도 함께 웃었다. 당신 이번엔 도망 안 가죠? 강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다시는 안 가요. 그들 주위로 봄바람이 살랑거렸다. 꽃잎이 두 사람 주위를 맴돌았다. 유진은 이제 알았다. 삶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허락한다는 것을. 강우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바로 그녀의 두 번째 봄이었다. 그날 밤 강우는 유진에게 조그만 반지를 건넸다. 함께 해주시겠어요?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네, 함께 할게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요양원 정원을 거닐었다. 이제 그들의 인생은 다시 시작되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진정한 사랑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삶의 끝자락에서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것을 그들은 몸소 보여주고 있었다. 삶의 끝에서 인생은 다시 시작된다. 때로는 뜻하지 않은 만남이 삶의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하룻밤의 용기는 가벼웠지만 그날의 진심은 오래 남았습니다. 나이도 과거도 사람들의 시선도 이겨낸 두 사람은 지금 인생의 두 번째 봄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오늘도 황혼의 라디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